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드름 흉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드름 흉터란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파인 거를 말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붉어진 것은 여드름 자국이라고 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이와 같이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처럼 치료를 받아도 호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치료가 쉽지 않다 보니 여드름 흉터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여드름 흉터 예방법이 적용될 여드름은 무엇인가, 여드름 흉터 예방법의 원리, 실제적인 예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여드름이 여드름 흉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드름은 붉지 않죠? 붉지 않다는 것은 염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없는 여드름은 파인 여드름 흉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여드름은 붉죠? 붉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여드름이 파인 여드름 흉터를 만듭니다. 따라서 여드름 흉터 예방법은 염증이 없는 여드름에는 적용될 필요가 없고 염증이 있는 붉은 여드름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드름 흉터 예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피부 조직이 녹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부 조직이 녹아 없어지면 파인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염증을 최대한 빨리 없애줌으로써 염증이 피부 조직을 녹일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드름 흉터 예방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증을 최대한 빨리 없애라고 말씀드렸죠. 염증을 없애는 방법에는 압출, 바르는 약, 먹는 약, 염증 주사, 시술,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5가지 방법 중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여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면 됩니다. 내 상황이 5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5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이 일부의 방법만 동원 가능하다면 그 일부의 방법을 총 동원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면 됩니다. 여드름이 소수인 경우 2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접근법은 1주차에는 연고 바르고 필요시 압출을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연고지?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드름 치료 때 쓰이는 연고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연고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면 2주차에 연고 압출을 지속하면서 염증 주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연고를 먹는 약으로 바꾸고 압출은 계속합니다. 그래도 안 가라앉으면 먹는 약을 압출을 지속하면서 염증 주사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요, 1주차에 연고 압출하고요, 염증이 안 가라앉으면 바로 먹는 약으로 바꾸고 압출, 염증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도 안 가라앉는다, 먹는 약 압출을 지속해 보고요, 그래도 안 가라앉으면 먹는 약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압출은 지속하면서 염증 주사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고 먹는 약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교체한다면 일주일 만에 교체할 수도 있고요, 2주까지는 효과를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염증 주사는 자주 맞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주 후에 맞을 수도 있지만 2주 간격으로는 안 맞고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우에 대한 얘기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염증 주사를 1주 간격으로 맞을 수도 있고 연고나 약을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드름이 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드름이 심한 경우도 2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접근법은 1주차에 연고가 아닌 바로 먹는 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드름이 심하니까요. 그 다음에 필요시 압출을 합니다. 그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먹는 약 압출은 지속하면서 염증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도 여드름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먹는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면서 압출을 합니다. 그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먹는 약 압출은 지속을 하면서 염증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 2번째 접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이 심하니까 바로 먹는 약으로 시작을 하는 것, 압출하는 것은 그 전 접근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2주
2주차에 먹는 약을 바로 교체를 하고 압출, 염증 주사를 맞습니다. 이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먹는 약 압출을 지속을 하고요.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이제 시술로 먹는 약을 시술로 교체를 하고 압출하면서 염증 주사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4주차까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2주 이상으로 염증이 지속되면 여드름 흉터 발생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1, 2주 안에 염증을 가라앉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상황에 따라 또 호전 정도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여드름 염증을 빨리 치료한다면 여드름 흉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